반갑습니다. EBS 진학 대표 강사로 있고요. 현재 대원고 교사로 있습니다. 최경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대입에 대한 진학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에 보이게. 오, 그래요. 저와 이제 함께 하나가 되고 있네요. EBS가 답이다 라고 해서, 예,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교육의 희망의 메시지를 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멘트를, 이 어구를 만든 게 바로 또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EBS에서 대입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자, 2017학년도 대입의 열쇠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17학년도 대입의 열쇠라고 하면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능이라고 생각할까요? 수시 6회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정시 3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최소 몇 장의 카드가 있어요? 아니, 10장. 수시 6회하고 정시 3회 들어가지 않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제한 카드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최소 학부모님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10장의 카드를 전략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 10장의 카드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특히 현역 학생들이 정시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시 올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얘기예요. 정시까지 생각하시면 정답은 수능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계십니다. 피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어떤 경우가 있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보셨죠? 네, 이거 대부분의 사교육, 공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60만 명이 다 알고 있어요. 경쟁률? 올라가겠죠? 그쵸? 자, 지피지기 100점 100승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쵸?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시고요. 이건 뭐예요? 수시에 예정된 인원을 모두 안 뽑아도 돼요. 못 뽑을 수도 있어요. 와우, 처음 알았나요? 네, 그런 학생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뿌듯해졌어요. 그래요. 네,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 꼭 아셔야 돼요. 수시에 떨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학생들은 N수생이 아니라 현역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막 정말 낙담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학생들 속칭 공황 상태가 돼요. 이 수능에서 뭐해 이런 거죠. 근데 대학에서 안 뽑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뭐지? 어디로 넘겼어요? 정시로 넘겼습니다. 정시는 대부분 수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수능이 의외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서울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조금 전에 자, 피했어요. 야, 나는 수능 없는데 피하고 싶어. 그리고 이거 다른 학교 애들은 모를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만 최종이라는 표현 쓰고 싶어요. 무슨 표현? 최종. 학교 쪽에서 작년 4월 달에 여러분들을 1년 뒤에 어떻게 뽑겠다고 전형 계획을 다 올렸어요. 이걸 조금씩 바꿔도 돼요. 지금 최종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갖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역할만은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전체의 대입 전형 계획을 뽑아주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거기 보면 약간 인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약간 내신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종 확정된 게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2018 대입 계획 당연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미적용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인원수와 함께 무엇을 볼 것인가 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100% 교과로 뽑는지 아니면 면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잠깐 내 옆으로 눈을 돌리면 제가 잠깐 눈을 돌릴게요. 여기 돌렸더니 여기 뭐지? 여기 뭐가 있네? 네, 잠깐 진지하게 들어가서 야, 정말 멋진 거, 진지한 거. 와, 정말 힘납니다. 야, 최양진 쌤 감사해요. 누구니? 최양진 쌤이라니. 나는 최경석인데 이분은 윤리와 사상이잖아. 저겠죠? 네, 아니라고 믿고 동패고 아니라고 믿고. 네, 요거 나중에도 한번 얘기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내신이 낮은데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 5등급 이하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내신 몇 등급? 전체 9등급이죠? 저 자신의 내신을 말하려고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 현역 학생들이 우선 N수생한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뭐랄까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현역 학생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능에서 내가 무조건 수능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내신의 딜레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반적인 이 대학 진학에 관련된 ABC는 EBS가 답이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갑자기 남다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거기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통 인서울의 내신을 3.5로 잡습니다. 학부모님. 우리 학생들도 보통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동패고 학생들이 문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과가 인서울 3.5로 잡으시면 되고 이과가 한 3.8까지 잡아도 돼요. 이과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인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한 4.5 정도까지 잡습니다. 이과는 제가 알기로 한 5.0까지 잡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간혹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자, 그러면 보통 속칭 말하는 3.5 될까 안 될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을 드렸어요. 1, 2학년 때 내신을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안에 들어갔을 때의 전략과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닌데 내 내신이 3.5가 아닌데 인서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수능해야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수능 특강 돌려야 되죠. 184일은 남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탐 2개, 5개. 자, 이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획만 짠 학생들 180 나누기 5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딱 여러분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대충 한 35, 한 6 정도 나오네. 그렇죠. 야, 그러면 대충 한 달에 한 과목 떼면 되네. 아직도 시간 많아. 야, 공차로 가자.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계산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략을 잘 써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전반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하고 내신 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점에서 3.5 정도 잡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내신도 뛰어나요. 수능도 뛰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시 정시를 모두 고려하면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3.5로 간다면 분명히 정시를 놓으면 안 돼요. 이 학생들은 3인데 그러면서 상위권 논술 전형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나 그래도 어렸을 적에 그래도 문예 창작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래도 한과학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논술 가야죠. 그렇죠? 네. 자, 반면에 4에서 5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이런 얘기가 있죠. 어차피 논술에서 학생부의 변별력이 작다는데 수능에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한다는데 내가 내신데 좋아 나는 논술.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게 좀 힘들어. 지금 최경석 선생님이 지금 2주에 수능 완성 나온다고 하니까 수특수한 나는 승부 걸래. 그쵸? 요렇게 가든가 반대로 갈 수 있겠죠. 야, 나는 희한하게 정말 수능은 잘 나오는데 이게 뭔가 좀 학생부랑 안 맞아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보시면서 여기 하나 지금 파란색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상향 지원 금물. 그쵸? 이제 여러분들 슬슬 이런 용어를 해야 돼요. 과도 상향. 선생님 제가요 서울대 미달되면요 제가 집어넣기만 해도 되는 거죠. 애야 아니란다. 꼭 이거를 고3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향, 안정, 그 다음에 하향이 있겠죠.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6장의 카드를 그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래도 한번 후회 없이 하나 과도하게 질렀어요. 나머지 한 2장 정도 조금 높일까? 나머지 2장 안정권, 하나는 하향 쓸까 말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수능이에요. 속칭 물수능이면 예를 들어서 수시 때 너무 낮추면 되는데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수시에서 먼저 붙어야 되죠? 자, 이 바로미터도 또 마찬가지로 6월 모의평가입니다. 이 바로 6월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6월 모의평가만 갖고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이 너무 지레짐작해서 낮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본 다음에 변별점을 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맡고 있는 동아시아사가 그랬습니다. 작년 6월은 그럴듯했는데 9월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살짝 어려웠어요. 살짝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유리합니다. 자, 종합보다 2배나 많이 뽑는 인원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름 괜찮다는 대학들은 다 뭐가 걸려있죠? 그래요. 역시 수능 체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입의 열쇠는 뭐라고요?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내 머릿속에 내가 얼마만큼 수능에 나오냐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이해돼요? 네, 수능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도 분명히 X인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 대학들에 대해서 뭘 보셔야 되겠어요? 자, 3년 정도의 점수를 보시면 돼요. 이 부분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A라는 대학의 입학처를 전화하세요. 우선 작년에 커트라인 혹은 이것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추가 합격자 점수를 대략이라도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게 학부모님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합니다. 이거 하면 나의 정체를 아는 게 아닐까, 혹시 나를 안 보시는 게 아닐까, 이런 건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서 작년에 우선 수시 합격자들의 대체적인 평균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 합격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부모님께서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 다음 또한 학부모님께서 정시 2월 몇 명 됐죠?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3개년 보게 되면 3개년 동안의 경쟁률, 3개년 동안의 마지막 추가 합격자까지 하한선의 점수까지 보시면 대략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입시 전문가들은 이미 대충은 다 알고 대충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아까 말했다시피 지피지기예요. 상대방도 이 점수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 나, 다군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거의 동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그래도 영어 교육과나 영어 영문과를 들어가고 싶은데 되게 비슷한 A, B 대학이, 수준이 비슷한 대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한 대학이 있죠. 그럼 부모님들은 다른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어차피 비슷한데 여기를 한번 저 넣어볼 수 있겠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겠죠. 이 부분을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여겨요. 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입시는요, 고3 담임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부모님 혼자서 이렇게 전략 짜시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략 2,000개가 있고요, 고3 학생들만 47만 있습니다. 그중에 1등급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0명이 고3에 있으면 4%가 1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2명이죠. 12명 곱하기 2천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굉장히 바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점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인서울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다른 전략 쓰셔야 되겠죠.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해까지 3개년도 그랬나? 라는 거 하나 보셔야 되겠고, 그럼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아니면 논술로 가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요? 72,000. 자,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 기억력 좋으니까 학생부 교과는 전체 몇만? 14만. 14만, 얘는 이제 7만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드디어 내가 정말 스펙 많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현역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신 안 들어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서의 파괴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여전히 추천서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파괴력은 가장 낮아요. 그것보다는 제일 1순위는 학생부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 정도입니다. 자기소개서도 필요 없는 대학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분명히 학생부 교과보다 적긴 하지만 분명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한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것들인데 제가 한번 쭉 갖고 왔고요. 눈에 띄는 게 X가 딱 눈에 띄죠? 보다시피 그래, 학생부 종합에서는 사실 이 수능 최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서류는 뭘까? 그쵸? 서류에서 대부분 대학의 한 80% 서류는 학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나이스 혹은 네이스라는 바로 그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날 미워하면 안 돼요. 오늘 가셔서 뽑으셨는데 학생부가 딱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종합 못 써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기본인 거죠. 그 학생은 딱 4장. 학생부가 1번부터 10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한 4장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우리 학생들은 표정이 다 이렇게 빨개진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최소한 4장 이상은 넘어간다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말들이 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해서 이거를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점수와 봉사 50시간이면 예를 들어 5점이고 봉사 100시간이면 10점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점수하지는 않습니다. 점수하는 것은 교과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OX 해보세요. 자, 속으로 OX 한번 카운팅 해보세요. OX. 계산해보세요. 자, 관심 분야 열정.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도 많이 했어요. 교내 수상 실적도 있어요. 전공 적합도 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야자도 했어요. 자, 그래서 쭉 가서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개 정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수도권까지도 한 내신 5.0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학생부 교과건 학생부 종합이건 우리 현역 학생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거. 요 중에서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이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면접이에요. 면접을 간과해요. 서류가 붙어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쓰겠다고 하면 이미 면접 준비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현역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첫 번째는 수능입니다. 수능이 있는 곳에 최저를 못 맞췄을 때. 두 번째, 최저 전형이 없었을 때 못 맞히는 건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 있죠? 어학 특기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2점대 학생들도 분명히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면접에서 떨어져요. 면접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학 계열이건 뭐건 가든지 이 특기자에서 특기자가 일반 고등학생들 의외로 일반 학생들이 쓸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떨어지는 게 면접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쭉쭉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인성 면접이 아니라 맞추는 면접 시험이에요. 구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준비를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높은 대학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다못해 이 학과에 왜 왔니? 라는 질문조차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최근에 보면 인서울에서의 상당수 대학들이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학에서 수학 문제를 낸다거나 맞추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걸 한번 봐주세요. 대학 쪽입니다. 자, 아까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고 했죠. 대학 쪽에서 어렸을 적에 보면 학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가 한 문제만 맞췄으면 1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돼요. 라고 하는데 대학은 냉정하죠. 대학 쪽에서 냉정한 게 어떤 데가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성적 추이를 봅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1, 2학년 때 한 내신 가다가 2학년 때 가면 이제 내신에 이제 상승되는 곡선이 있어요. 상승 곡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실성이 있나? 그리고 그 성실도가 전공 적합도 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이제 바로 예를 들어 7번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그래서 수상 영역도 봅니다. 이거는 대상 아니라도 좋아요. 하다못해 그냥 입선이라도 사학과를 가고 싶어서 역사경시대에서 장려상 받아서 전체 학년에서 한 10등밖에 안 되더라도 보는 거예요. 정말 사학과 오고 싶나 보다. 종합전형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 도전정신, 인성인데 요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 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이 표현 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나?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학생부 8번. 학교의 교육과정과 정규수업 및 방과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부 8번인데 학부모님들께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적표 받으시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8번이 성적표예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100점 만점에 90점, 100점 만점에 70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표현이 있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이 학생은 국어 점수 80 그런데 방과 수업 국어, 문학 40시간 이수했음. 이게 뭐야? 뽑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 학생이 문학 시간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서 직접 탐독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한번 낭독을 해봤다. 다르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 100점인데 예를 들어 이 학생이 70점 맞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유대인 학습법인 하브루타를 가지고 세계사에 나오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다르죠?
네, 이 부분이에요. 대학 쪽에서 보는 겁니다. 아, 정규 수업 시간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것도 추세가 변하고 있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뭔가 발표를 했니?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속성에서 방과 후 학교 했니? 라는 부분입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뭔가 독특한 방과 후 학교. 근데 이것도 좀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나는 학생부 종합을 쓰고 싶겠다라는 학생들 끝까지 해야 될 게 이거 독서활동이에요. 독서활동. 예, 독서활동을 한번 끝까지 방학 동안에. 자, 이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집니다. 제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나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여기 학생 있어요. 그래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마이크 있네요. 네. 제가 좀 오버했군요. 네, 말해주세요. 논술 준비요. 지금 네.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네, 논술 준비 굉장히 중요한. 요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형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논술로 관련된 대학, 엇비슷한 대학을 똑같이 3개를 고르세요. 그래서 그 대학교 입학처를 들어가세요. 입학처 자료실에 보면 최근 몇 개년까지의 논술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2개년만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단 동일한 시간 60분이면 60분, 90분, 90분 풀어보고 한번 학교 선생님한테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논술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있나요? 질문 없이 예, 질문해 주세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네. 막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면접이나 자소서 쓰는 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슷한 학생들을 한 내신 한 1 정도 차이 나도 돼요. 예를 들어 2, 3등급 혹은 1, 2등급, 4, 5등급 돼도 돼요. 비슷한 학생들끼리 빨리 모으세요. 비슷한 학과 비슷한 내신의 학생들 모아서 내부에서 동아리는 아니더라도 여기 그 학생들끼리 빨리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짝교사라고 하는데 서로가 자소서 쓴 거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서로가 면접 대비 질문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지도교사 선생님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빨리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 혼자 끙끙대고 하게 되면 자소서 쓰는 만 하더라도 보통 한 3주가 날아가요.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과탐이 같은 과목인 학생들이 좀 좋아요. 하면서 같이 사과탐을 좀 공부하면 되니까 N수생들이 여름방학 때 뭐 하냐면 사과탐을 해요. 그 부분. 근데 우리는 자소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과탐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하여튼 사과탐을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비슷한 학생들 모아서 모의 면접, 모의 자소서를 써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의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공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이 6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카드 중에서 몇 가지 전형만은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3가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전형의 척도는 수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로 학생부 4번, 7번, 8번, 9번 다시 한번 4번 부산경력 7번 창의적 체험활동 8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신과 함께 9번 독서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8월 30일까지 채우시기 바라고요.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물쭈물대지 마시고요. 도전하고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공부법 미라클 현장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입시 설명일 때는 두리뭉실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이 없었는데 미라클을 통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제 수시를 해야 할지 정시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수시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만의 그런 지원 전형을 찾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많이 몰랐던 대입의 정보를 좀 더 전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 EBS에 진학 상담실이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ome along with me and don't be scared. I just wanna set you free.